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자바에서 정의한 클래스, 회원 클래스가 있고요. 우측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한 멤버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회원 클래스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원 정보를 읽어들여서 회원 객체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마이바티스에서는 회원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들고 각 메서드가 호출될 때 어떠한 SQL 문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개발자가 XML 또는 애노테이션으로 직접 매핑했습니다. 하지만 JPA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SQL을 매핑할 필요가 없는데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고자 하는 클래스 객체 위에 entity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이고요. 이 클래스 객체의 id에 해당하는 프로퍼티 위에 id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JPA는 이 클래스 객체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동해야 되는 객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엔티티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 객체의 id에는 추가로 generated value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id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한 id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id를 생성하는 전략으로 Generation Type Identity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ID 생성 기능을 자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에 오토 인크리멘트 같은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엔티티 객체를 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들면 됩니다.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들 때에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JPA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JPA 리파지토리는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이 리파지토리가 관리해야 될 클래스 객체, 멤버, 이 클래스 객체의 ID 타입, 롱 두 가지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파지토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이것만으로도 이 멤버 리파지토리는 회원 정보를 세이브, 저장할 수 있고요. 또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find all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id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기 위해서 find by id라고 하는 메서드도 기본 제공이 되고 있고요. delete by id로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이블 안에 있는 회원 정보의 개수를 얻기 위한 count라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JPA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상속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저장하거나 전체를 조회하거나 id로 조회하거나 id로 삭제하거나 그리고 전체 개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CRUD, 즉 생성, 조회, 수정, 삭제와 관련된 그런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save는 이 멤버라고 하는 객체에 id가 널인 상태로 세이브를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로 인식하고 insert라고 하는 SQL 구문이 수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 멤버의 id가 널이 아니라 뭔가 값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 id에 해당하는 값을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nsert, 새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id가 생성된 id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insert, 새로 생성하는 경우에도 세이브를 하고 나면 이 멤버 객체의 id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된 id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받기만 해도 기본적인 CRUD API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CRUD API의 전체를 조회하거나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하는 그러한 API를 제공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SQL문 같은 경우에는 SQL의 where's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으로 조회를 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가지고 조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select from member라는 테이블 where name은 뭐뭐뭐 이메일은 뭐뭐뭐 이런 식으로 SQL문을 사용해서 원하는 조건을 우리가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JPA에서는 이렇게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받고 여기에 추가로 이름을 가지고 조회하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find by name 이메일을 가지고 조회를 하고 싶다. find by email 그리고 각각 파라미터로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과 검색하고자 하는 이메일 전달해 주면 돼요. 이렇게 메소드 이름만 가지고도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하는 그런 API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색하고자 하는 컬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만약에 이름으로도 검색하고 이메일로도 검색하겠다 라고 하면 find by name and email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을 and 조건으로 검색하겠다. and. 만약에 이메일과 이름을 OR 조건으로 검색하겠다. OR.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 이름을 분석해서 JPA는 이런 식으로 where name은 뭐뭐뭐 그리고 이메일은 뭐뭐뭐 and 조건으로 조회하기도 하고요. where name은 뭐뭐뭐 또는 이메일은 뭐뭐뭐 OR 조건으로 이름과 이메일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 이름만 적절히 잘 만들어주면 그러면 JPA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컬럼이 숫자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지정된 파라미터보다 큰 사람만 조회하겠다. find by age greater than 이라고 메소드 이름을 만들어 주면 이 age, 나이를 가지고 greater than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이 값보다 큰 그런 회원들만 조회를 하게 되겠죠. greater가 있다면 less than도 있겠죠.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이 나이보다 적은 회원들만 조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컬럼을 가지고 비교해서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회된 결과에 정렬 조건도 줄 수가 있는데요. 뒤에 order by 하고 컬럼과 정렬 순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즉, 이 메서드는 find by name 이름을 가지고 조회를 하되 그 결과를 나이의 순서로 나이가 작은 순에서 큰 순서로 정렬해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마지막 예제는 find by age greater than 매개 변수로 전달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을 조회하되 그 결과는 순서는 order by 이름의 역순으로 정렬해서 결과를 달라 라고 하면 그 결과로 멤버 리스트를 전달할 때 나이가 특정한 나이 이상인 사람을 이름의 역순으로 만들어서 멤버 리스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이나믹 쿼리, 즉 동적 쿼리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동적 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컬럼이 여러 개고 많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러이러한 컬럼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어떨 때는 이러이러한 컬럼을 가지고 검색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매번 달리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리가 조회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컬럼에 해당하는 값만 세팅해 준 객체를 우선 만들면 돼요. 즉 멤버라는 객체를 우리가 조회할 건데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검색 조건을 만들겠다. 나머지 이메일은 우리는 don't care.
그러면 이름과 나이는 값이 설정이 되고 이메일은 널이 설정되겠죠. 이렇게 검색 조건으로 사용할 컬럼에 대해서만 값을 설정한 이러한 객체를 만들고요. 이 객체를 매개 변수로 해서 example 객체를 만듭니다. example 객체를 만드는 것은 example의 of라고 하는 메소드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 멤버의 이름과 나이만 설정되어 있죠. 이 객체를 가지고 example 객체를 만들고 이것을 파라미터로 넘기게 되면 그러면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비교해서 검색 조건을 만든 그러한 쿼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example 객체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떠한 검색 조건을 사용할 건지를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JPL을 사용해서 엔티티를 정의하고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우리가 조회하는 조건을 주어서 메서드를 만들어서 그 메서드로 조회하고 또는 동적인 쿼리를 위해서 example 객체를 만들어서 쿼리하는 그러한 것을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실행시켰습니다. 프로젝트 그래들 스프링 부트 버전은 3.5.3 최신 버전을 사용하죠. 프로젝트 메타데이터는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디펜던시에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쓸 거기 때문에 JPA라고 하고 스프링 데이터 JPA를 추가하죠. 데이터베이스는 H2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롬복을 추가해 보죠. 자,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 JPA, H2 데이터베이스, 롬복 세 가지 의존성을 포함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인텔리제이로 프로젝트를 오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빌드 그래들에 우리가 조금 전에 추가한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 롬복, H2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의 의존성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모델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멤버라고 하는 모델 객체를 만들어 보죠. 모델 객체라고 하기도 하고 도메인 객체라고도 합니다. 모델 객체, 도메인 객체는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만든 객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델 또는 도메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모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모델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멤버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멤버 회원의 아이디, 회원의 이름, 그리고 회원의 이메일, 마지막으로 회원의 나이, 그리고 롬복을 가지고 좀 더 이 클래스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빌더, all arg constructor, no arg constructor 4개를 콤보로 사용을 하면 이 멤버라는 클래스를 편안하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동하기 위한 엔티티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entity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이 클래스의 id에 해당하는 프로퍼티 이 위에 이것이 id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id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id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여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한 값을 쓰겠죠. generated value 그리고 id를 생성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퀀스 객체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별도의 테이블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요새는 데이터베이스의 ID 생성 기능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ID 생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정 전략은 generation type identity 이렇게 설정하면 이 회원 객체는 우리가 아이디를 지정하지 않고 저장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생성한 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동할 엔티티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엔티티 객체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JPA에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리파지토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모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멤버 리파지토리, 그리고 얘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고요. 상속을 받아 보겠습니다. extends JPA 리파지토리의 상속을 받을 거고요. 얘는 제네릭 타입이니까 JPA 리파지토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은 멤버 클래스, 그리고 이 멤버 클래스 ID 타입은 long,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리파지토리라고는 애노테이션을 붙여 주어야 다른 개발자들이 보더라도 얘는 리파지토리, 특히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를 다루기 위한 리파지토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얘를 붙여주지 않더라도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한 그러한 인터페이스 규격은 스프링 데이터 JPA가 알아서 스캔해서 여기에 맞는 리파지토리를 구현하고 스프링 컨테이너에 넣어주기 때문에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이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명시적으로 붙여주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렇게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PA 리파지토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save, find all, find by ID, delete 이러한 기본적인 메소드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들어 보죠. 이름은 JPA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JPA 어플리케이션도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의존성을 주입받기 위해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 주었어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implement 어플리케이션 런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구현합니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서 이 JPA 어플리케이션을 빈객체로 만들고 필요한 의존성을 주입해 준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런너의 메소드인 run 메소드를 자동으로 실행해 주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private 멤버 리파지토리 의존성 주입받기 위해서 auto wired. 자, 이러면 이 멤버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준비가 되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회원 정보를 하나 생성해 볼까요? 이름은 윤서준, 이메일은 서준윤, 나이는 10살로 하죠. 빌드, 자, 윤서준이라는 회원의 자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윤서준이라는 객체를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기 위해서 멤버 리파지토리 save 멤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멤버라고 하는 객체의 아이디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죠. null이기 때문에 멤버 리파지토리는 새로 생성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SQL, insert SQL을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데이터베이스가 설정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한 아이디를 다시 멤버라는 객체에 전달을 해줘요. 한번 로그를 출력해 볼까요? 우리가 롬복을 추가했기 때문에 slf4j를 통해서 로그 객체를 가져왔습니다. 멤버.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어플리케이션 부트런 자, 실행이 되었네요. 스프링 로고가 나왔고 스프링 부트 3.5.3 버전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로그 출력된 것을 보면 자, 이렇게 회원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성된 정보를 보면 우리가 생성할 때 사용한 윤서준, 서준윤, 나이는 10살 이 정보 이외에 추가로 데이터베이스가 아이디를 생성했고 그 아이디를 다시 멤버 객체에 꽂아 주었네요. 아이디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한 아이디를 꽂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한 명 더 추가를 해 볼까요? 이름은 윤광철, 이메일은 광철윤, 나이는 43세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원을 생성하고 두 번째 회원도 마찬가지로 멤버 리파지토리에 save 이렇게 해보죠. 자, 이제 두 명이 생성되었으니까 조회도 할 수가 있겠죠. members라고 하고 멤버 리파지토리에 find all 해볼까요? 전체를 다 조회하겠다. 그리고 회원 목록은 member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서준 씨, 윤광철 씨 두 명의 회원을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회원 목록을 조회를 해 봤습니다.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실행된 결과를 보면 회원 목록 첫 번째 회원 멤버 아이디 1번에 윤서준 씨, 두 번째는 아이디 2번에 윤광철 씨, 두 명이 조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 리파지토리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생성, 수정할 때 사용하는 save 메서드 그리고 find all까지 써봤어요. 물론 find all 뿐만 아니라 find by id 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할 수도 있고요. 또 delete by id 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멤버 리파지토리에 JPA 리파지토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find all, find by id 이외에 이름을 가지고 조회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결과는 멤버 리스트를 리턴할 거고요. find by 그 다음에 조회 조건은 name 그리고 파라미터로 name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이메일로도 조회해 볼까요? 리스트 멤버 find by 이메일 나이로도 조회해 볼까요? age greater than 하고 나이를 전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메서드를 적절히 이름을 가지고 검색 조건, 정렬 조건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사용을 해보죠. 전체를 조회하지 않고 find by 이메일 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죠. 이메일은 윤광철 씨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는 멤버 아이디 2번인 회원이 조회가 되었네요.
윤광철 씨가 이메일 주소로 조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도 조회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example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검색 조건을 다이나믹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하나 더 만들죠. 멤버. 그리고 이때 우리가 조회할 때 사용할 조건들만 설정을 해줍니다. 이름하고 나이만 한번 해볼까요? 이름은 윤서준, 나이는 10살. 이렇게 하면 이메일은 널이기 때문에 이메일은 상관없습니다. 이메일은 검색 조건에 사용되지 않아요. 오직 이름과 나이만 검색 조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xample 객체를 만들게요. example 객체는 example of 그리고 member. 그리고 이 example 객체를 매개 변수 find all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객체에서 설정된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컬럼들만 조회 검색 조건에 사용이 됩니다. 윤서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10살인 사람만 조회해 달라가 되겠죠. 시행을 해볼게요. 자, 조회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름 윤서준 그리고 나이는 10살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JPA를 사용해서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를 생성하기도 하고 조회하기도 하고 조회하는 조건을 우리가 다양하게 조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조회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스키마를 생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자, H2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JPA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엔티티 객체, 즉 entity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이 클래스 객체를 스키마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종료할 때 그 스키마를 삭제를 해줘요. 이것은 H2 데이터베이스처럼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만 그렇게 되고요. MySQL이나 PostgreSQL처럼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경우에는 그렇게 자동으로 스키마를 생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테이블 이름 그리고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한 그런 컬럼 이름을 가지고 테이블과 컬럼을 매핑하게 돼요. 만약에 외부에 있는 회원 테이블의 이름이 멤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VIP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이야. 또 컬럼 이름이 네임이나 이메일이 아닌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매핑해야 되나요? 만약에 테이블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요. 엔티티 밑에 테이블 이름은 VIP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직접 지정해서 이 엔티티 객체와 VIP 테이블이 매핑한다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컬럼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컬럼 이름이 프로퍼티 이름과 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접 그 프로퍼티에 매핑되는 컬럼 이름을 컬럼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가지고 매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 JPL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 SQL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JPA가 그럼 이 리파지토리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어떠한 SQL 문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고 그 결과가 오는지 이것을 디버깅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JPA에서 로그를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스프링 JPA show SQL 이것을 true로 설정을 하면 JPA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 SQL문을 로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프링 JPA properties의 hibernate.format SQL true라고 하면 이 SQL문을 길어지더라도 줄바꿈을 적절히 해서 로그상에서 보기 편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쌍으로 사용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이때는 SQL문만 로그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SQL문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SQL문이 prepared statement로 전송이 되고 그 prepared statement 안에 파라미터, 즉 플레이스홀더에 어떤 값이 세팅이 돼서 전달되는지, 즉 플레이스홀더에 어떤 값이 바인딩 되는지도 로그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로깅 레벨 org hibernate orm jdbc bind 이것을 트레이스 레벨을 만들어 주면 실제로 SQL문이 전달되면서 그 플레이스홀더에 어떠한 파라미터들이 바인딩 되는지도 로그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로그 설정을 하고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게요. 로그가 조금 길어질 겁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되었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H2 내장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엔티티 모델 객체에 대해서 스키마를 생성한다라고 했죠. 자, 하이버네이트가 처음에 스키마가 이미 있는지 VIP 테이블이 있으면 드랍해라.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VIP 테이블 만들었죠. 우리가 아까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의 테이블 이름을 직접 VIP 테이블로 매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ID, 그리고 display name, email, age라는 컬럼을 가지고 ID, age, display name, email 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이렇게 다시 그 테이블을 드랍 테이블 해요. 그래서 H2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내장 데이터베이스에서는 JPA가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스키마를 생성하고 어플리케이션 종료할 때 스키마를 삭제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멤버 객체를 2명 생성했죠. 자, 멤버 객체 insert into VIP table age, email, display name, id라고 하는 SQL문이 수행이 되네요. 그리고 이때 이 플레이스홀더에는 어떤 값들이 바인딩 되느냐? 자, 첫 번째 플레이스홀더에는 10, 두 번째는 서준윤, 세 번째 플레이스홀더는 윤서준. 자, 첫 번째 플레이스홀더 나이죠. 두 번째 플레이스홀더 이메일, 세 번째 플레이스홀더 이름 이렇게 바인딩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서준 씨가 인서트 되고 두 번째는 윤광철 씨가 인서트 됐죠. 그리고 셀렉트를 했습니다. 셀렉트 할 때 우리가 example 객체를 만들어서 나이와 이름을 가지고 조율했죠. 자, 셀렉트 모든 컬럼들을 다 조율하는데 VIP 테이블에서 조율하죠. where 조건에는 나이와 display name을 가지고 조율합니다. 이때 플레이스홀더, 첫 번째 플레이스홀더는 나이, 두 번째 플레이스홀더는 이름. 어떤 값이 바인딩 됐나요? 첫 번째는 10, 두 번째는 윤서준. 우리가 example 객체 만들었을 때 이 두 개 값만 설정을 해 주었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엔티티 객체를 만들고 이 엔티티 객체를 가지고 조회를 하기 위한 또는 수정을 하기 위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하기 위한 리파지토리를 만들었어요.
리파지토리는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음으로써 기본적인 save, find all, find by id, delete 또는 delete by id와 같이 기본적인 CRUD 메소드를 제공해 주고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검색 조건이나 정렬 조건을 가지고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검색 조건들을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example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값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null 상태로 두어서 조회에 매개 변수 전달하면 그 example 객체의 프로퍼티가 null이 아닌 것들만 가지고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생성하기도 하고 조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스프링 부트다 책에는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JPA 기법들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